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요즘 청약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세종자이 더 시티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자이 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는 한데 이런 특별 공급에 대한 자료가 이제 눈으로 읽으시는 게 어려우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바탕으로 해서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6-3의 L2 블럭이 세종자이 더시티가 1350세대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안내를 해드렸죠. 8호 초과가 12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특별 공급의 공급 대상자들이 이번에 여기 자이를 넣으실 때는 더 신경을 쓰시고 더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 공급이 지금 보시면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에서 이렇게 5가지 특별 공급이 되는데요. 주택의 소유 여부에서 청약자원의 첫 번째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자 및 그 세대 원 모두의 무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 전체가 모든 세대원들이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게 주택 소유 여부에 기관, 신혼, 다자녀, 생초, 노부모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기본 자격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기관 추천자이고요. 신혼부부는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혼인기간 중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소득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7년 이내이고요. 7년 이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으셔야 되고요. 다자녀자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이고요. 태아 및 입양도 포함이 되는데 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서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노부모는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한테 노부모 특별 공급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기관 추천과 신혼부부와 다자녀, 그 다음에 생애 최초와 노부모는요,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 노부모 같은 경우 부양했을 경우는 노부모가 주택이 있으시면은 무주택 세대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부적격 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자에 대한 조건을 좀 잘 따져보시고요. 청약 통장 요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기관 추천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같은 경우는요. 청약 통장을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됐거나 경과되었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생애 최초와 노부모 같은 경우는요. 청약 통장 가입이 24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이상이 돼야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자이에서 특별 공급의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이유가 8호 초과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8호 이하가 어떠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8호 이하 같은 경우는요. 기관 추천자이거나 신혼부부, 그 다음에 생애 최초일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8호 이하에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이거나 노부모 특별 공급이 되신 경우는요. 전평형이 청약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 공급 해상자가 되는 다자녀와 노부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8호의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8호 초과의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번에 자이의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의 특별 공급은 정말로 조금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청약 예치금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5 이하를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세종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더 예치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생애 최초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노부모 특별 공급이 된다고 하면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신혼부부인 경우는 85 이하만 되다 보니까 청약 예치금이 얼마이어야 되고, 만약에 신혼부부가 아니라 다자녀가 또 되실 수도 있잖아요. 7년 이내다 보니까. 미성년자가 3명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게 아니라 다자녀를 넣으셔야 되다 보니까 예치금이나 면적이 금액이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경과되어 있어야 되고 전평형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청약 통장 요건과 전용 면적 기준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특별 공급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전략적인 얘기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비 입주자들은요, 타입별로 특별 공급 세대수의 500%를 뽑고요,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 유형의 낙정자들과 함께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 이상을 뽑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특별 공급 신청을 했다가 내가 청약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1순위 청약 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간 추천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그 다음에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였을 때 청약 자격에서 청약 예치금이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면적별 예치금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특공으로 신혼부부만 넣을 거야 해서 85 이하 금액만 맞춰 놓으셨다가는 1순위 청약에서 전략적으로 85 이하가 세대가 작잖아요. 그러면 8호 초과를 넣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금액은 잘 예치금을 조금 높게 여유 있게 평형별로 지역별로 예치금과 면적 제한 없는 예치금을 좀 넣어 놓으시는 게 특별공급 대상자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시고, 1번 특별공급 넣었다가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을 넣을 때의 전략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제 영상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요, 제가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들 5가지, 아까 기관 추천자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관 추천자들과 그 다음에 노부모, 신혼부부, 그런 다자녀, 이런 5분들의 공통적인 세대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요. 주택 소유는 무조건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예요. 노부모 특별공급만 제외를 하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를 무조건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기간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서 해당 기간에 선정하고 사업주체에서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예비 대상자 포함돼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한 번 더 하여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장애인 특공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보훈청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됐다는 표만 갖고는 안 되고요. 청약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지금 모든 특별공급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타 시도는 8천만 원 이하의 경우로 소형 저가주택으로 해서 민영으로 청약을 할 때는요, 주택수로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무조건 유주택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전약을 못 받으니까 저가주택을 어떻게 명의를 변경을 해 놓으시든 어떻게든 처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 여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공급할 때 청약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에
분양권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특별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세대 내에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중복 청약 신청, 특공을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을 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인 사람이 있고 다자녀 특공인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신혼부부 특공도 넣고 다자녀 특공도 넣으면은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셔서 한 개만 넣으셔야 된다는 거. 특별공급은요 평생에 한 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 공급에 한정이 되고요.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을 한 경우에 1세대 1명을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므로 세대 내에 2명 이상이 각각 신청을 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자가 2명을 두 가지 혜택을 해서 부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각각 신청을 했어도 당첨이 1명이 되고 1명이 떨어졌으라도 이 당첨되신 분도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 처리도 되지만 예비 입주자로 입주자 선정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노부모 부양자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보시겠지만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특별공급 대상 중에 노부모 두 가지를 신청을 하면 다 부적격 처리가 되고요. 노부모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공급을 한다는 거 한번 공통사항으로 체크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기간 추천자나 노부모 특별공급인 경우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2018년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에 주택 소유 시 2018년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이 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7년 사이에 혼인 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또 추가로 하나가 들어갔고요. 생초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체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도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특별공급을 이용한 거라고 되면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와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요.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의 특별공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경본주택에 방문할 때 방문 예약을 필히 하셔야 되고요. 청약 홈에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시 특별공급 유형별로 구비서류를 지참을 하여서 신청 자격별로 구비서류를 참고는 이제 모집공고에 뜰 겁니다. 그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 내용이 이제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 무주택 기간 등이 상이할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가 되고 계약이 해지가 되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 접수는 당첨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시 신청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내가 2가지 이상의 특별공급 해당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지 다양한 2개 이상을 선택을 하시면 다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간 추적 특별공급 대상자, 예비 대상자 포함해서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체별로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고요.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다는 것도 유의 한번 하시고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과 미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가 공급이 되고 주택 소유 여부 판정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 서류도 우선 입주자로 선정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전산 검색 후 세대 구성원 간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도 받을 수가 있고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절대로 추가 접수를 하지 않는다. 이걸 한 번 더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요. 주택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신청자 및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입니다. 그 다음에 비속 등 무주택인 경우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공급 신청자인 청약자가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세대주인 동거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들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요.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호와 4호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안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시 세대원의 판정 기준은 세대에 속한 자가 부모나 조부모가 직계 존속으로 들어가 나를 기준으로 청약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직계 존속으로 들어가고 자녀이거나 손자 이래서 3대는 가능을 하네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게 나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주택 청약식 세대원 판정 기준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자이 더시티 아파트 지금 청약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7월 중순경에 모집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고문이 한번 더 나와봐야 정확한 자료가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자이든 일반공급 대상자이든요. 자이에 대한 자료, 세종자이 더시티에 대한 자료는 모집 공고문 나오는 날 공고문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하나씩 읽어보셔서 청약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특별공급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의 내용도 좀 안내도 해드리고 청약의 적격, 부적격, 청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안내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